2024년 10월 10일입니다. 10이 두 개네요. 어제는 한글날이었고 오늘은 10월 10일인데 어제는 휴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이천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일산에 집이 팔려서 이천에 이제 작은 집 하나를 좀 보려고 처음에는 이제 뭐 이것저것 그래도 고향이고 내가 태어난 데니까 그래도 작은 집 하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천이 그 집값부터 시작해서 뭐 막 아파트도 엄청나게 짓고 미분양이 쌓인다고 할 정도니까 하여튼 조금 그래서 집 하나 잠깐 작은 거 하나 봤는데 너무 좀 누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그 개발 붐에 따라서 마구잡이를 때려잡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또 보고 하여튼 뭐 이것도 급하게 구할 건 아니니까 이제 이것저것 하는데 어쨌든 좀 한번 구경도 하고 모친도 뵙고 왔습니다. 뭐 시세도 좀 알아보고 주변 상황도 보고 고려할 게 뭐 많죠. 사실 뭐 집 뭐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뭐 이것저것 되는 대로 여러분 또 이제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10월 좀 지나고 이제 이것저것 이사정 안정되면 여러분 우리 베프들 모시고 가을맞이 이 차담회 같은 거 한번 같이 모이는 기회가 있어야죠.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난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어제 좀 전에 갑작스럽게 뭐죠? 8시? 7시 좀 전인데 YTN에 무슨 작가인가 기자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헷갈려. 막 작가인지 기자인지 PD인지 뭐 다 거기서 거기. 이제 옛날에는 그랬죠. 작가는 여자, PD는 남자 이랬는데 아니 요즘 안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성차별적인 거고 요새는 PD 분들도 여자분들도 꽤 되고요. 작가들도 남자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자는 당연히 여자 남자 다 있고 어떨 때는 YTN 같은 경우는 진행자가 직접 전화를 해요. 자기가 이제 그 앵커 이 방송할 내용을 자기가 체크하는 그런 건 사실은 좀 보도 전문 채널이라는 YTN이나 연합뉴스 TV 같은 보도 전문 채널은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냥 그냥 밑에 있는 작가나 PD들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는 건 사실은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어나운싱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어나운싱도 뭐 사실 좀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렉을 보다 보니까 직접 이제 기자 역할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가끔 그런 YTN 앵커들의 전화도 받고 또 그렇습니다. 섭외도 받고. 근데 이제 이번은 아침에 전화가 와갖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박태성 살인 사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그냥 녹화한 줄 알았어요. 아니 저기 녹음 뭐 이제 이게 멘트 따려고 했는데 생방 라디오 생방 아니 TV 생방인데 전화 연결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줌으로 하자고 처음에 그러는데 아침에 부은 얼굴로 준비도 안 돼 갖고 좀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뭐 또 전화는 좀 편해요. 왜냐하면 굳이 뭐 제가 이제 그 얼굴 마주해 갖고 뭐 얘기하면은 또 그러니까 전 별로 눈치는 안 보지만 그래도 시간 구애 안 받고 알아서 제가 막 제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건 좀 편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지금 사무실로 나가봐야 되는데 중간에 방송 한번 하고 나가봐야 되는지. 근데 다다음 주까지 원고를 마무리해야 돼 갖고 조금 바쁩니다. 원고도 써야 돼 갖고.
보는데 이제 국감 시즌이니까 이제 경찰 관련된 아니면 범죄 수사나 이런 치안 안전 관련된 데이터들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그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편파 TV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냥 폭로성 어떤 역할에 국한되면 안 된다. 정책적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감시 이것도 다 중요하고 폭로도 중요한데 정책 역량이 좀 강화돼야 된다. 행정부서는 정책을 개발하지 않는다. 집행하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사건 배당 관련된 부분 이걸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건이 신고가 됐어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 고소가 되고 고발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민원실이라는 데로 고소장이 들어오거나 고발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읽어보고 적절한 데에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팀 이건 저쪽 이건 성범죄 사건이니까 저쪽이 맞아. 이거는 저쪽 강도니까 이거. 근데 사건이 애매하게 꼬였거나 사실은 본질이 다른 거거나 아니면 이건 병합해서 이건 지금 보기에는 작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기 사건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큰 사기 조직에 의해서 어떤 그 피해자는 하나지만 큰 사기 조직이야. 이런 건 병합해야 되죠.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한다고 생각하세요? 해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냥 담당자가 한 거예요. 민원실의 담당자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애들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경험치도 없고 사실은 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별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런 애들이 그냥 배당을 하고 배당을 하니까 그럼 그 배당 받은 애들은 사실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돌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진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고 그리고 이 수사하는 애들도 그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서 배당 단계부터 병합수사라든가 아니면 그 적절한 부서라든가 담당자한테 배당도 하고 그 담당자가 사건이 넘치면은 다른 쪽으로 하는 이 2차적인 사실 이게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수사 활성화를 위한 사건 배당 체계 개선에 나선다. 아마 이 사건 배당 체계는 경찰 창설 이후에 거의 뭐 최초거나 아니면 경찰청이 만들어질 때도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했던 그때는 그랬지만 그때는 부서를 조정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 배당하는 걸 보면요,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많은 그 분들이. 그러니까 이따위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왔어라고 막 화를 내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러잖아요. 이거 지역 관서장,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나 아니면은 수사과장이나 그래도 계급이 있고 좀 권한이 있는 애들이 이걸 접수 단계부터 고소장 사건을 검토해 갖고 실질적으로 사건 배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과장이나 관서장은 전혀 그냥 도장만 찍고 얘네들은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러니까 가장 그 흔한 거는 수사 지원팀에서 사건 배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건 이제 부서 내의 배당입니다. 부서 내. 그러니까 수사관의 형사관의 형사지원팀 아니면 수사지원팀이라고 하는 팀의 팀장 밑에 약간 차석이라든가 아니면 서무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애라고 해야 되나? 그 경우는 좀 나이가 좀 있고 경험이 좀 있는. 그 경우가 수사과나 형사과 내에서 배당을 하는 거예요. 수사과나 형사과는 수사과 내에 팀이 따로 있잖아요. 다 다른 팀들이. 거기에 따라하고 그 수사과 내 팀 중에서도 그 팀원 누구에 대한 걸 또 이렇게 하고. 그건 좀 성실한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 형사 지원팀에
서무들. 그럼 팀장도 잘 안 하고, 팀장도 잘 모르거나 안 하거나. 그러니까 되든 말든 해든 말든 그냥 수사과장, 형사과장 애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놀고 먹는 거냐?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그 어떤 그 결제도 하고 결제하려면 내용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무능하거나 아니면 예전 같은 경찰대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고시 출신이라든가 아무것도 수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이, 아니면 고시 출신들은 뭐 법만 아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 뭐 실제로 이렇게 잘 그 모르는 애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갖고 밑에 나이 많고 계급은 높지 않지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보좌를 해갖고 이런 경우들이 흔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이 되다가 보니까 실제로 사건 배당이나 이런 것이 엉망이 되는. 실제로 이 사건은 고등학생 여고생이 피해를 받아서, 예를 들면 딥페이커입니다. 사건인데 이거를 모르는 애들은 그냥 여청과에 어디 뭐 여청과에 그 담당하는 쪽에 보내버려. 근데 실제로 이건 강력계 어디 보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내용도 모르고 그 시스템도 모르고 어디서 거기 되겠지. 그럼 거기 왜 내 거 아닌데 왜 여기 왔어? 그래서 묵혔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뺑뺑이 돌리고, 실제로 적합한 수사관 능력이 있지도 않은 애한테 해갖고 허부적거리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게 흔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관의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나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일단 사건 배당 자체도 실제로는 주먹구구시였다. 그런데 정확히 누가 어떻게 사건을 어떻게 배당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너 왜 이거 이렇게 배당했어? 아니 그냥 뭐 옛날 좀 해온 대로.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얘한테 배당했을 때는 퍼포먼스가 5가 나오는데 얘가 보니까 8이 나오네? 비교해갖고 얘한테 하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해야지 수사 역량 늘어나잖아요.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서장이나 수사 과장 애들은 그냥 뭐 그쪽에서만 하다가 그냥 얘들도 모르고 이 엉망인 거를 제가 이제 작년인가 올해인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죠. 물론 저 때문에 변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였었냐면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이런 거, 특히 다단계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을 그냥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사기 조직인 거라서 일선 경찰서의 그 경제팀이나 이런 애들한테 배당해봤자 얘는 그냥 하다가 말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 사건 하다가 못 해갖고 이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각각에 배당을 해버리니까 이건 사기 조직 범죄로 접근해야 될 걸 이렇게 해버리니까 진행도 안 되고 엉망이. 제가 PD수첩이라든가 스포트라이트라든가 탐사보도에서 계속 이거 떠들어대고 여기서 떠들어대고 병합하고 통합하고 이 범죄 수사국 차원 이른바 거기서 이제 통합해서 이걸 해야지 이게 사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무능한 것도 아닌데 못하는 거는 계속 떠들고 작년부터 계속 재작년 떠드는데, 이게 이제 현재 사건 배당은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관련 수사 부서 실무자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 실무자들이 제대로 이런 경험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부서로 병합한다는 게 할 수가 없죠. 지가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건 병합합니다가 결제 올리면 얘네들이 카트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원칙상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소위 말하는 저것도 과장이라든가 아니면 과장급에 있는 힘이 있고 그래도 힘이 있고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경찰서나 아니면 지방청과 협의를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 사건 뺏긴다고 생각하고 못하면서도 그렇게 잡고 있거나, 그럼 반대죠. 다른 놈들이 내 거를 해갖고 승진하는 걸 배가 아프니까 못하니까 이걸 또 안 주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증거를 숨기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사건이 묵히고 증거가 숨겨지고 실제로 여기 있었는데 야 왜 이거 네가 가지고 있었어? 우리가 하려고 했어요. 야 이 새끼 이게 네가 할 수 없는 거잖아. 왜 가지고 있어? 아니 뭐 이게 뭐 규정도 이런 식으로 엉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은 아이 설마 경찰이 뭐 그랬겠냐. 제가 말한 것보다 한 2배는 더 엉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할 필요도 없어서. 왜냐하면 우리의 수사의 시스템은 공급자 중심,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중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예요. 해도 어디 뭐 변호사 애들도 뭐 지들 밖으리 검사 애들도 의미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있어서의 치안이라든가 어떤 수사의 현장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갉아먹고 경찰을 바보 만드는 건데도 실제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과장이나 서장이나 고급에 있는 놈들은 지들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쌩까버리고 다 잘 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은 살인사건 해결률 90몇 %고 사기사건 몇 %고 뭐 통계 옛날 가짜 통계들, 실제로는 모수를 다 죽인 통계들, 지들이 조작한 통계들 가지고, 조작 맞습니다. 그냥 모수를 죽여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다 지들끼리 박수치고 어디 뭐 어느 경찰청장은 뭐 수사 최고의 수사 경과에서 뭐 최고 수사임내 그 개소리 떠들고 지들을 자유행위하고 이 지랄밖에 안 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하는 거죠. 왜냐면 직접적으로 이전에는 지들이 이렇게 해서도 검찰로 넘겨버렸으면 그만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면서 지들이 종결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네? 왜 안 나오는 거야? 지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언론에서도 이게 니들이 책임 못 지냐라고 해버리니까 결국은 배당 문제, 자질 문제, 그러니까 숫자 문제 막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수사관들 대가리가 부족하다? 안 부족합니다. 36,000이면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쓴다. 능력이 없는 애들을 거기 했고, 능력을 높이고 아니면 제대로 능력 있는 애들을 승진시키고 걔들한테 뭔가 좀 우쭈쭈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제대로 할 수 있는 걔한테 이거를 사건을 배당, 이런 시스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성도 안 해요. 배성훈이가 이지랄 해도 이게 떠들어대면은 저 새끼 또 경찰 욕한다는데, 배상훈을 욕하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 시스템이 어떻게 엉망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이게 뉴스핌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경찰청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바보들아. 왜 이렇게 하겠냐고. 지금 잘 되면 왜 이렇게 하겠냐고. 지금 고소, 고발 접수되면 실무자들이 했는데 실제로는 종합적 관점에서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 아는 데 하거나 아니면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못하면 딴 데 가는 거, 또 새로운 애 와서 또 허브적거리다 또 나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험 있고 능력이 있는 이걸 911 그 접수원들 보세요. 얘네들이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 경험이 많고 훈련이 될 때 잘 돼 있으니까 이걸 빨리빨리 배당을 탁탁탁 해버리잖아요. 경찰도 마찬가지. 경찰에 접수하는 애들도 사실은 이건 의경이나 이런 애들 시키거나 뭐 순경시키는 게 아니라, 저도 경감 애들 뭐 좀 이런 것도 많이 하는 애들한테 이거 이렇게 착착착, 그런 경찰서는 잘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엉망이에요. 왜 그런지를 충분히 자성을 하시라고. 그럼 병합할 건 병합하고 돌릴 건 돌리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경찰서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범죄수사국 단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정쩡하게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이게 수사국도 아니고 실제의 경찰의 수사 역량은 대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경찰서에 있어요. 근데 경찰서의 결정권은 다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어요. 경찰서장이라는 놈이 실제로 수사도 모르고 머리가 돌통인 애들이나 형사과장, 수사과장도 그 경험하지 않은 애들, 승진만, 계급만 높은 애들이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진짜 수사하는 수사팀장들, 진짜 전문가 애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계속 소위 말하는 겐세이를 놓거든. 경찰서장과 과장 놈들이 뭣도 모르게. 그러니까 얘네를 제끼고 실제로 이 수사팀장이나 이 수사 실무 라인에서, 실제 라인에서 수사본부랑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그게 범죄 수사국이라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사경찰이 독립돼야 된다는 게 바로 제가 계속 말하는 그겁니다. 행정경찰 애들 빼고,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허부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핵심은 사건 배당 문제예요. 지금 생각하면 수사과장, 형사과장들이
이것도 이렇게 그 배당하라고, 지휘를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죠. 수사과장, 회사과장은 너무 또 일이 모인다.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 라고 우려가 하는데 개소리입니다. 이 새끼들 하는 일도 더럽게 없으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러면 업무 배당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이게 실제로 업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돈 받고 권한 높은 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판단도 안 하고 밑에 애들이 하고 결제만 하면 그게 뭡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새로운 범죄 수법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투자 사기, 코인 사기부터 신종범죄, 보이스피싱에 이건 상상도 못하는 범죄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뭔 범죄도 모르는 애한테 사건 배당하려면 마음 됩니까?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했어. 프로파일러들한테 사건 배당을 하라고 해라. 프로파일러 되게 잘한다. 범죄를 다 하는데 걔네들한테 배당하라고 해라. 이건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경력이나 경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모두 계급 체계라서 쫄따구가 이렇게 하면 또 들어쳐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짜 그냥 옛날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식. 범죄자들은 날고 기는데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경찰은 허부적거릴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수사지원과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건 배당 전에 중간 관리자들, 과장들한테 보게 하고 그 본 것을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은 근데 우리나라의 그 수사과장, 형사과장놈들 중에서 실제로 사건을 제대로 해본 놈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당 못하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들이 또 대가리 쓰면 어떻게? 거기서 소위 말하는 경감급에서 경험 많은 사람들을 일종의 이제 일종의 자문관 형태로 해갖고 이 사람들은 다 시킬 겁니다. 지금이 그 꼴이에요. 과학수사 다 자문관이나 이게 다 그 꼴이에요. 계급은 올려주기 싫고 전문가들은. 근데 일은 시켜야 되니까. 이거 개판입니다. 개판. 일 좀 해라 과장들. 능력 없으면 나가고 능력 없으면 배우고. 서장 과장이란 놈들이 능력도 없고 그냥 배에 힘만 주고 거기만 빳빳하고 하니 경찰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능력 없는 애들 다 잘라버려야지. 통합수사나 집중수사라든가 이런 병합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되지 않는 거를 이렇게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 걱정은 이겁니다. 실제로 이제 일선 경찰서에는 이런 애들 진짜 이 과장이나 서장 이런 놈들이 이제 머리가 돌아갈 겁니다. 이걸 어떻게 피하지? 내가 능력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편법을 쓰고 앙탈 부리고 수사과장 업무 늘어나고 있어요. 업무 이거 막 늘어나고 게 돈 더 달라고 하기나. 저는 다시 말해 범죄수사국 체제로 가야 되고 중간에 행정경찰의 개입을 배제하고 일선수사팀장들이 바로 다이렉트하게 범죄수사국이든 그게 본부가 되든 어쨌든 거기서 딱 하고 이런 형태로 돼야지 실제로 될 수 있고 거기에 더더군다나 이제 그 수사관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체계라든가 아니면 또는 거기에 대한 성과 체계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고 이 수사 시스템은 소위 말하는 행안부라든가 이런 경찰청 이런 애들 행정 쪽에 있는 애들 빼고 다이렉트하게 이 국회에 행안위에 경찰 소위나 이런 데에 직접 보고할 수 있게 정보 소위가 이렇게 돼야지 교차 검증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에 있는 이 정부의 그 이상민이나 이런 행안부장이나 이런 새끼들이 직접 경찰을 다 통제할 때 알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그런 걸 경찰 수사권이나 가져오려고 하고 지들 마음대로 이제 수사 조작하고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수사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수사가 모르는 판사 출신 놈이 무슨 행안부 장관을 낸다고 이 꼬라지를 만들어갖고 이게 뭡니까 지금. 어쨌든 그건 좀 지압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요 사건 배당 체계는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고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밀하게 다시 한번
좀 깊이 한번 토의하고 연구를 해갖고 결과를 조금 그러면서 좀 실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나은지. 참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엉뚱하게 바뀔까봐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